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에너지와 아까 일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단어에서 우리들은 이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까지가 대사 문제이고요. 여러 가지 모습의 에너지와 보존된 에너지는 단순하게 뭐 더하기 빼기 정도까지 있고 개념을 익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될 것이 신재생 에너지와 인력 미래인데 뭐 계산을 많이 한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민을 가장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의 큰 비중과 그다음에 큰 점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미래를 생각하면 요 밑에 있는 그 작은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먼저 운동 에너지와 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지난번 파일에서 일하고 에너지가 어떤 관계라고 말했냐면 일은 한다 혹은 했다 라는 과거적인 의미가 있고요. 에너지는 할 수 있다 라는 미래적인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운동하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라는 것이 일을 할 수 있다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운동하는 물체는 그러므로 운동하는 물체가 에너지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운동 에너지라고 말을 해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 이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물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할 때는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첫 번째 물체이므로 질량을 가져요. 질량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물체이고요. 다음에 운동이라는 것에서 어떤 속성을 말할 수가 있냐? 바로 속력이라는 속성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 M이라는 것과 속력 V라는 요소가 운동하는 물체에 들어있고요. 이 두 요소로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2분의 1 M의 V의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소개를 해줬어요. 무슨 뜻이냐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질량과 속력을 두 번 곱한 것을 곱하고 반으로 나눈 것이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 뜻은 예제로 설명해 줄게요. 예제. 예를 들어서 2kg 물체가 4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2kg짜리 물체가 4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이 공식에 그냥 적용해서 구하면 2분의 1 그냥 적혀있는 숫자고요. 곱하기 질량은 2kg 곱하기 4m/s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계산을 하면 약분과 약분해서 1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얘가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1과 같은 것이라고 했고요. 1의 단위인 줄을 쓸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된 건데 이거를 의미적인 면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어요. 2kg짜리 물체가 4m/s로 2kg짜리 물체가 4m/s로 움직이고 있으면 얘는 움직이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이 물체에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 물체의 마찰력에 대한 일, 중력에 대한 일 등을 해주면 그 해주는 일의 양이 16줄까지 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16줄까지 다 해주면. 그래서 에너지 지난번 파일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라는 것을 받으면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고요. 일을 하면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6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얘를 다른 물체한테 16줄까지 일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를 들어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329페이지에 있는 실험이 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비슷하게 제가 드릴게요. 수레가 있는데 여기 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전체 질량이 2kg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수레가 쑥 굴러가는데 이동을 하는데 이 수레의 속력이 5m/s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량이라는 요소와 속력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얘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5m/s에 제곱해서 25줄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얘가 25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물체와 충돌을 하는데 이 물체에 상식적으로 얘가 가다가 이 물체랑 충돌하면 이거를 찍 하고 밀리겠죠. 밀면 얘가 밀리면 힘을 가하는 것이고요. 이동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구해서 2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바닷가의 마찰력이 5N의 마찰력이 존재하면 얘는 이 5m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유가 5N 곱하기 5m 해서 25줄의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을 2번 곱하는 거예요. 한글로 읽어줬어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을 2번 곱하는 거.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위치 에너지 설명해 줄 겁니다. 위치 에너지는 이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얘의 방식은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아니라 위치가 변한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치가 변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치가 변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상상으로 가능하죠. 어떤 공이 있는데 이 공이 바닥에 놓여져 있어요. 이 공이 바닥에 놓여져 있고 이 공의 질량이 10kg이라고 합시다. 10kg짜리 물체가 바닥에 놓여져 있으면 얘는 놓여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일을 못하겠죠. 그런데 얘가 얘를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잠시 뒤 여기까지 들었는데 이 높이가 자그마치 1m예요. 1m 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얘를 1m 들었으니까 10kg짜리를 1m 들었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러면 10kg짜리 1m 들었으면 일을 했겠죠. 일. 내가 들었거나 누가 들었거나 일을 했겠죠. 그 일의 양은 10kg에 작용하는 중력을 알아야죠. 그래서 10kg 곱하기 9.8 해서 98N의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m 들었죠. 그러면 98N 곱하기 1m 해서 98줄의 일을 얘한테 하죠. 얘한테 98줄의 일을 해요. 얘는 여기에서 98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치가 변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얘를 위치 에너지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될까? 놓으면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걸 떨어지면 얘 다시 상황을 바꿔서 똑같이 1m인데 낙하를 할 때 여기에 못을 준비해서 이게 꽉 떨어지면 이게 박히겠죠? 박힐 겁니다. 박힐 때 하는 일을 계산해보면 98줄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박히면 이게 바닥에 박히면 잠시 뒤에 이렇게 들어가서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도 마찰력에 대한 일을 했는데
이 일의 양이 98줄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98줄의 2를 받아서 98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놓으면 98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떨어져서 98줄의 2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위치가 바뀌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구할 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구하는 것과 달리 들어올린 1과 같아요. 그래서 공식이 9.8 mh예요. 9.8 질량, 물체이니까 질량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h라는 요소가 들어가요. 이 h는 들어올린 높이예요. 들어올린 높이가 1m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거 구한 거랑 똑같죠. 9.8을 곱하는 이유는 질량과 9.8을 곱해야 힘이 나오죠. 무게, 힘이 나오고 그 힘의 이동거리 1m 위로 올리니까 1m. 그래서 위치 에너지 공식이 돼요. 다른 위치 에너지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용수철도 우리 가만히 있는데 이거 당기면 놓으면 다시 일할 수 있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예요. 공식이 운동 에너지 공식과 비슷해요. 다음에 자기장 속에서도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고요. 다음에 전기장 속에도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은 오로지 우리 교과서에서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배워요. 교과서는 332페이지예요. 위치 에너지가 1에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교과서에서 330페이지를 설명 안 했거든요. 330페이지를 왜 설명 안 했냐? 네, 요거 두 개를 이제부터 같이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먼저 잠깐 이 두 개를 잊고 다음과 같은 표를 그려줄게요. 어떤 표냐? X와 Y라는 요소가 있는데 X의 요소에 0일 때 Y의 요소는 0이었어요. X의 요소가 1일 때 Y의 요소가 3이었어요. X의 요소가 2일 때 Y의 요소가 6이었어요. 하나만 더 써줄게요. 3이면 9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4면 얼마라는 사실과 5면 얼마라는 사실을 함수라는 개념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숫자는 16이고요. 16이 아니죠? 12이고요. 여기 숫자는 15가 되겠죠?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x에 대해서 y가 증가되는 이런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요. 1학년 때 배웠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비례 관계라고 해요. 그래프에 얘의 식을 쓰면 y는 3x가 돼요. 3이라는 숫자와 x를 곱하고 x는 한 번만 곱해요. 한 번만. 비례 관계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프가 이러한 그래프예요. 이것과 똑같이 무엇을 생각해 볼 거냐? 운동 에너지를 볼게요.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의 v의 제곱이에요.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라는 숫자는 질량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질량이 1 증가하면 질량이 2가 되면 질량이 3이 되면 즉 질량이 1 되고 2 되고 3 되고 4 되고 5 되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까요? 아까와 똑같이 한 번씩만 곱하는 거니까 직선으로 변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계를 비례관계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한 번 더 볼게요.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속력의 제곱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속력의 제곱이라는 것도 이것도 2분의 1 m의 a라고 쓸 거예요. 대신 a는 v의 제곱이라는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에 한 번만 곱한 거죠. 한 번만. v제곱이라서 두 번 곱한다가 아니라 v제곱을 한 숫자를 보는 거예요. 한 숫자를 보면 한 번만 곱했으니까 얘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다시
한 번만 더 그려서 만약에 V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우리 교과서에 소개가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고요.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서 2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가 돼요. 2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330페이지에 왼쪽 위에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바로 질량에 비례하는 그래프, 속력의 제곱, 우리 교과서 한글로 적혔네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래프는 모두 다 비례 그래프, 일직선으로 위로 올라가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 가능해요. 여기 앞에 붙어있는 숫자만 달라질 뿐이니까 직선의 비례 관계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한 게 속력의 그래프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죠. 속력이라면. 이게 여러분들 제가 운동에너지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공식에 의해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았어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재밌는 현상이 생기죠.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면 예로 이런 거를 들어볼게요. 질량이 2kg이고 속력이 15m/s예요. 운동에너지가 얼마인지 대충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5의 제곱. 15의 제곱이 225예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많이 계산해서 그래요. 225예요. 그러면 이거 제곱은 225줄이네요. 약분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요 225 곱하기 4의 답 곱하기 4 에너지가 4배가 됐어요. 4배. 4배가 됐으면 어떤 속력을 가지게 될까요?가 문제예요. 4배가 됐는데 어떤 속력을 가지게 될까요? 이거 4배 한번 해보세요. 4배. 그러면 225 곱하기 4니까 20을 구할 수가 있고 8 구할 수가 있고 8 구할 수가 있어서 답이 900이네요. 900. 그러면 4배. 에너지가 4배가 되니까 900줄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가지려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이거든요. 어떤 수일까요? 그거 약분되니까 제곱해서 900이 되는 수. 30이에요, 30. 속력이 15였다가 30으로 2배 증가했더니, 속력이 2배 증가했더니 에너지가 4배가 됐네요. 볼게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이 2배 되면 제곱에 비례한 4배 비례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속력이 15m/s이다. 계산 한 번 더 해줄게요. 에너지가 9배 되었다. 속력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에너지가 9배래요. 에너지가 9배니까 속력은 몇 배로 변할까요? 물체가 질량이 안 변한다는 조건으로 제곱을 해서 9배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곱을 해서 9배가 늘어나야 되려면 속력은 몇 배 증가해야 될까요? 제곱해서 제곱한 수가 9가 돼야 되니까 원래 수는 3이죠. 그러면 3배 속력 빠른 거 45m/s가 답이에요. 계산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질량에는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요소를 아셔야 돼요. 교과서 330페이지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밑에서 넷째 줄을 볼게요. 따라서 60km/h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40m 미끄러졌습니다. 40m. 마찰력 곱하기 40m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20km/h로 달렸다. 속력이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4배가 돼요. 2의 속력의 제곱. 2의 제곱. 4배가 돼요. 그래서 120배로 됐으니까 운동에너지가 4배. 그러면 1도 4배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0m의 4배만큼 미끄러져서 160m 미끄러져요. 80m 미끄러지지 않고. 그렇다면 60의 3배인 180으로 증가되면 9배 돼요. 왜냐? 3배 증가했으니까, 속력이 3배 증가했으니까 속력의 제곱인 9배 증가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2배, 3배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으면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마무리 문제도 똑같은 문제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빈칸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질량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 2배가 되겠죠.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 4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위치 에너지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위치 에너지 공식이 9.8mh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는 공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고, 똑같이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겠죠. 다 한 번씩만 곱하니까 비례하는 직선의 식을 그릴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 330페이지와 334페이지 그래프가 총 4가지가 왼쪽 위쪽에 다 있는데 전부 다 비례하는 그래프예요. 전부 다 비례하는 그래프예요. 이유가 다 한 번씩만 곱하기 때문이고, 330페이지 V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V라면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제가 소개시켜줬죠. 부드럽게 올라가는 그래프. 위치 에너지에서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 주의하냐? 바로 H에 주의해야 돼요. H.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설명이 됐냐?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과서에 보면 334페이지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건물에 있는데 이 사람이 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1m 높이에서. 그러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이 질량이 10kg이라고 합시다. 10kg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9.8mh에 대입하면 되죠. 9.8 곱하기 10 곱하기 1에서 98줄의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여기 있어요. 1m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위치 에너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답이 2개예요. 어떻게 2개냐? 첫 번째, 요 바닥에 대해서 이만큼 올린 거죠. 이 높이는 대충 봐도 한 3m라고 하면 이 높이가 4m가 됩니다. 4m. 그러니까 곱하면 9.8 곱하기 10 곱하기 4에서 396줄이 될 거예요. 너무 392줄이 될 거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구나. 바닥을 기준으로 했더니 이렇게 올라갔구나. 근데 답이 또 하나 있어요. 왜? 여기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여기에요. 이 공을 여기 만들었거든. 그러면 계산한 게 98줄이에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때 중요한 점은 기준이 어딘지를 확인해 하셔야 돼요. 기준이 바닥인지, 기준이 두 번째 플로어인지, 혹은 기준이 여기인지. 웬만한 시험 문제나 아니면 수능이나 아니면 뭐 국가고시나 우리 학교 시험이나 모두 다 기준면을 표시해 줄 거예요. 아니면 기준면이 표시가 없다면 바닥이 기준이에요. 그냥 들어올린 높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기준을 찾고 그 기준에서 들어올린 높이를 계산하셔야 돼요. 이것만 잘 하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가지 계산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가장 계산이 어려운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학생들이 계산을 어려워해요. 이유가 너무 복잡하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것과 다음에 이 동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계산이 길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계산하면 되고 원칙만 하나 확인하시면 돼요. 그 원칙이 바로 법칙이에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역학적 에너지의 뜻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뜻이니까 그 다음 단계는 안 가르쳐줘도 사실은 돼요. 왜냐? 위치 에너지 공식을 가르쳐줬거든요. 운동 에너지 공식도 알거든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을 보고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배웠던 것을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되면 익숙해서 쉬워져요. 그래서 복습으로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좀 더 많이 해서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보존이에요. 보존.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100줄이다라고 말하면 얘가 떨어지는 동안에 다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점에 있든지 바닥에 부딪히기 바로 직전까지 다 100줄이라는 뜻이에요. 이 100줄이 안 변할 거예요. 100줄이. 역학적 에너지 다 100줄이다 해요. 다 100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낙하를 시작하는 자유낙하라 가정을 할게요. 정지에서 낙하한 자유낙하면 위치 에너지는 100줄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정지니까. 정지면 운동이 0줄이거든요. 2개 더해서 100줄이 나와요. 역학적 에너지의 뜻에 의해서 2개 더해서 100줄이 나와요. 다음 요 위치 역학적 에너지 100줄이에요. 위치 에너지 모르고 운동 에너지 몰라요. 요 위치 다 모르고 몰라요. 다 모르고 몰라요. 하지만 바닥에서 부딪히기 바로 직전 알아요. 위치 에너지가 0줄이에요. 9.8 mh인데 h가 0이거든요. 바로 부딪히기 0.0001을 0이라 계산하고 0이에요. 그러면 이거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에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가지고 무엇을 추정할 수가 있냐? 여기 위치 에너지가 80줄이라고 적히는 순간 여기 답이 나오죠. 20줄, 100줄이니까. 이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역학적 에너지가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다 똑같다. 조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마찰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예요. 현실에선 잘 안 돼요. 현실에선.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가장 쉬운 이상적인 경우부터 해서 마찰이 없다 계산해서 이러한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구하는 것도 쉬워요. 하나의 답을 하면 나머지 답이 그냥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더하기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이제 여기에서 생긴 거죠. 요 100줄, 운동 에너지 100줄.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래. 오, 이거 질량이 얼마인데? 이거 질량 2kg. 라고 누가 말을 해줬어요. 운동 에너지가 100줄인데 질량이 2kg인데 속력 구할 수 있네요. 100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의 제곱인데 V 구할 수 있잖아요. 이래서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V가 10이네요. 10. 10m/s를 제곱하면 100이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를 알면 각각 지점에 다 두 가지 동시에는 다 모르지만 하나를 아는 순간에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구해줄 수 있다.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순간에 속력도 이론상 구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에 루트 수학 시간에 루트를 배우지 않았으므로 만약에 속력을 구하라 하면 했을 때는 정수로 되는 수 100 혹은 21 혹은 15, 25 여러분들이 다 아는 수 1부터 10까지는 기본적으로 숫자 제곱수를 다 알잖아요. 1의 제곱은 1이고 2의 제곱은 2고 3의 제곱은 9고 이런 식으로 제곱수를 아니까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려운 식을 하나 말해줄 거예요. 바로 요거를 구하는 식인데 어려운 식이에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한번 볼게요. 왜냐? 좀 필요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 즉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때 이것을 구하는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속력이 재미있게도 질량과 무관해요. 떨어지는 물체, 자유낙하로 떨어지는 물체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데 이때 높이에 따라서 속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질량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보시면 질량 어려운 숫자로 29kg 물체가 10m에서 낙하를 시작해요. 바닥에서의 속력을 구하래요. 도착할 때의 속력. 꽝 하고 멈춘 속력은 0이죠. 도착할 때 속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할 때 속력을 이렇게 구하래요. 이제 이거 자유낙하예요. 자유낙하라는 소리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빵이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얘 답이 0줄이고 위치 에너지만 구하면 돼요. 맨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이 답이 0줄이죠. 그리고 얘랑 얘는 보존이니까 같죠. 그러면 같은인데 이게 0줄이니까 두 에너지가 같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구한 것은 운동 에너지를 구한 것과 같다. 이 물체의 맨 위에서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29 곱하기 H H가 10이죠. 10 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9 곱하기 V의 제곱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에 깝깝하죠. 29 곱할 방법이 없잖아요. 싫잖아요. 하지만 쉽게 약분이 된다는 사실도 놓치면 안 되죠. 약분이 되고 나서 이 숫자를 봤을 때 이거 그냥 곱하면 98이네요. 맞죠? 2분의 1이 싫으니까 여러분도 이게 더 편할 거예요. V의 제곱은 곱하지 말고 98 곱하기 2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V의 제곱은 98이 어떤 숫자냐? 49 곱하기 2거든요. 2가 한 번 더 있네요. 요게 98입니다. 봤더니 7의 제곱이고 2의 제곱이고 V의 제곱이래요. 7의 제곱이고 2의 제곱이고 V의 제곱이니까 V는 10이죠. 죄송해요. 틀렸어요. 14. 이런 식. 실수. 단위는 속력이므로 미터 퍼 세컨드. 7 곱하기 2. 14가 나옵니다. 제곱 다 없애버리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20이면 루트 2가 더 듣고요. 30이면 루트 3이 되고요. 40이면 28이 돼요. 계산 과정이 중학교 3학년 교육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된다면 그냥 제곱을 곱하는 수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게 저라면 10m 또는 40m 낼 거예요. 또는 90m 낼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간단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라면. 이거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29를 썼어요. 105를 써도 되고 소수 좀 써도 돼요. 예, 약분되니까. 그래서 질량이 무관한 거예요. 이 질량이 M이라고 써도 여러분들은 답이 없어요가 아니라 풀이 과정에 M이 들어가서 약분된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듯이 질량이 무관해요. 떨어지는 물체가 자유낙하로 떨어지는 물체는 각 지점마다 속력이 정해져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조건에 의하면 각 지점마다 속력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교과서에서 336페이지와 338, 339페이지
338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까요? 안 되죠. 실제 상황에서는 마찰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339페이지 그림을 보면 공이 통통통 튀기는 그림이 나왔어요. 공이 여기서 자유낙하를 하는데 처음엔 떨어져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면 다시 올라와야 돼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다시 떨어지고 무한반복해야 되죠. 마찰이 없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마찰이 존재하니까 여기까지 와서 튀어서 여기 도착하고 여기까지 와서 튀어서 여기 도착하고 튀어서 여기 도착하고 튀어서 여기 도착하고 통통통 멈추게 되는 거죠. 마찰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첫 번째 튀어서 올라올 때까지 에너지가 줄어들 거예요.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 에너지 차이가 339페이지에 열에너지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부딪힐 때 소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튕길 때 공이 에너지를 흡수해버려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에너지가 사라져요. 사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새는 거예요. 대신 샌 에너지를 다 잡으면 여기까지 다시 튀어올 거예요. 그래서 자유낙하할 때 이론상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마찰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상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마찰이 있으니까. 아셨죠? 이건 이론도 되고 또 실제상이에요. 실제로도 마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마찰이 있으니까. 대신 전체 에너지는 보존돼요.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문을 발표하는데 에너지와 관련된 논문을 보고 과학자들이 심사하는 교수님들이나 심사하시는 분들은 딱 하나부터 가장 먼저 검증을 하는 게 에너지가 보존되냐? 보존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검증 시작해요.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먼저 나오면 그 논문 지금은 인정을 안 해줘요. 지금은. 왜냐? 지금까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항상이에요. 전체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언제나 보존되는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 모습의 에너지, 세 가지. 344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의 에너지라고 되어 있고요.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화학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모두 다 읽어보시면 우리들 주변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는 자동차가 등유나 경유나 휘발유를 집어넣어서 움직일 때 화학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화학 물질이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종이도 화학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왜냐? 불태우면 여기서 열이 나죠. 종이도 화학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 화학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밥을 먹으면 음식물에 화학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일하잖아요. 이 물체 일 주면 내가 얘한테 에너지 준 거죠. 나는 얘한테 일한 거니까 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었을까요? 내가 화학 에너지 섭취해서 그래요. 밥 먹었거든. 이거 녹화하기 전에 밥 먹었어요. 당숙도 먹었어요. 그러면 다 내 몸에 화학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니까 배고파지고 우리가 또 화학 에너지 또 섭취해서 써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를 쓰고 마찰력에 대한 에너지 다 써버리죠. 기름을 다 소모해 가면서. 그래서 기름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 다 써버리면 주유소 가서 기름 더 넣죠. 화학 에너지 보충하는 거예요. 소리 에너지. 이것도 소리 에너지. 소리 에너지를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얘가 헤드폰. 이 344페이지 귀에 헤드폰 쓰고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소리를 헤드폰을 크게 하면 헤드폰이 울려요. 울린다는 소리는 힘을 받아서 이동하는 거죠. 에너지,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도 에너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빛 에너지, 이 전등, 그 다음에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있고, 우리들은 주로 전기 에너지를 쓰죠. 전기. 왜냐?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를 왜 사용할까요? 다른
에너지로 쉽게 전환돼요. 전기 에너지가 현재 사람들의 기술로 가장 다른 에너지로 쉽게 전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제나 보존되는 에너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보존되는 에너지 보존이 항상 성립된다고 아까 전에 설명해줬죠. 항상 성립돼요. 에너지 보존은 정말 이 우주상의 기본 법칙이에요. 그래서 348페이지에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중요한 그림입니다. 헤어드라이기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가 1000이네요. 중요한 그림이고 말로만 설명할게요. 1000이네요. 그런데 헤어드라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봤더니 운동, 공기가 바람, 모터에 의해서 바람이 나오죠?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죠? 속력이 있고 공기들은 다 질량이 있으니까 이거 250줄이네요. 공기가 따뜻해지죠? 450줄을 가지고 있네요. 소리 에너지, 이 소리 나죠? 200줄을 가지고 있네요. 기타, 다른 모터가 돌아갈 때 마찰 아니면 여기가 뜨거워지는 거 그거 다 합쳐서 100줄이네요. 다 더해볼까요? 250 더하기 450 더하기 200 더하기 100 하면 1000줄이에요. 공급되는 에너지가 1000이라 나오는 에너지도 1000이에요. 만약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1000이고 나오는 에너지가 900이면 100줄의 에너지가 쌓여요. 나중에 폭발할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휘발유에 공급되는 화학에너지가 500메가줄이다. 10의 6승짜리 줄이다. 라고 했을 때 각각 다 나가는 거 파란색 말고 녹색을 다 더하면 500이 나와요. 녹색을 다 더하면.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해요. 그리고 공급되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든 화학 에너지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고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막 바뀌어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용하고 싶은 걸 사용해요. 드라이기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것은 따뜻한 바람이죠. 자동차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것은 운동이죠. 운동. 그래서 필요한 걸 보시면 엔진의 열에너지 100메가줄, 자동차의 운동에너지 125메가줄. 그래서 125메가줄 쓰는 거예요. 나머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여러분들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종류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화석 에너지, 화석연료, 즉 화석 에너지는 언젠가 없어져요. 자명한 사실이죠. 물론 지금도 화석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화석 에너지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가 다 나와 있는 곳이 352페이지 탐구예요.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 볼게요. 물을 이용하는 수력, 조력, 파력, 조류, 온도차 발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빈칸에 안 적혀 있는데 수력, 조력, 파력, 조류, 온도차 발전이 있고요. 태양은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이 있고요. 바람은 풍력 발전이 있고요. 지열은 지열 발전, 폐기물은 폐기물 연료 등이 존재하고 생물은 바이오매스가 존재하고 신에너지로 더 여러분들이 요즘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기술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355페이지에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특징도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감각기관과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